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형 4번 봐봅시다. 551번. 자, 자료를 먼저, 이거는 너무 친절하게도 차례대로 나열이 돼 있어요. 중앙값을 진짜 딱 가운데 값을 찾으면 돼. 그러면 중앙값을 찾아봐. 표를 보고 몇 개 있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이니까 9번째랑 10번째 평균을 구하면 돼요. 그럼 9번째는 5, 6, 7, 8, 9니까 26하고 10번째는 28이니까 26하고 28의 평균을 구한 게 중앙값 A. 26과 28의 평균을 구해서 27이 되겠죠. 자, 최빈값은 제일 많이 나온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럼 제일 많이 나온 값이 뭐야? 맨 윗줄에 2가 3개 있는데 그거는 12가 3개 있는 거지. 최빈값은 12겠네. 12. 이렇게 중앙값하고 최빈값 찾아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밑에는 중앙값, 최빈값, 자, 평균 중앙값, 최빈값 모두 구하래요. 자, 표 봐보세요. 표. 지금 552번을 보면 왜 늦었어? 아니 시작한 주부로 의자가 안 돼.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다음에 5, 4, 2.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시완인에 반해서 15명이 1년 동안 받은 병원 진료 횟수를 조사를 했는데, 자, 이게 뭐야? 일주일 동안 한 번 병원 간 애가 1명, 2번 간 애가 3명, 3번 간 애가 5번, 4번 간 애가 4명, 5번 간 애가 2명.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일단 평균을 구할 거야. 그럼 우리가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구했어? 평균은 이 자료를 모두 더했는데, 자, 그러니까 한 번 간 애가 1명 있으니까 1, 2번 간 애가 3번 있어. 3명 있었어. 그러면은 몇 번 간 거야? 2번 간 애가 3명 있대. 그러면 2번 간 애가 3명 있고 3번 간 애가 5번 있고 4번 간 애가 4번 5번 간 애가 2번 있죠. 이렇게 계산해서 얘네들을 전체 학생 수로 나눠줘야 돼요. 전체 학생 수는 여기 한 번, 1명, 3명, 5명, 4명, 2명이니까 다 해서 15명이겠네. 이렇게 15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이죠. 그러면 분자 계산해보면 1 더하기 6 더하기 15 더하기 16 더하기 10을 15로 나누겠대. 그럼 얼마야? 저거 22에다가 11 더해서 33인데 거기다 15 더해서 48이죠. 그러면 15분의 48이 되겠죠. 3으로 약분하고 5분의 16이고 소수로 나타내면 3.2겠네. 자, 평균은 3.2예요. 자, 그 다음에 15명이니까 중앙값은 어떻게 된다 했어? 진짜 가운데 값. 그러면 15명의 한가운데는 몇 번째예요? 2로 나누면 7.5잖아. 그럼 몇 번째가 한가운데인 거야? 써봐. 1, 2, 3, 4, 5, 6, 7, 15, 14, 13, 12, 11, 10, 1, 2, 3, 4, 5, 6, 9. 그럼 뭐야? 8번째가 진짜 딱 한가운데예요. 8번째가 1, 2, 3, 4, 5, 6, 7 1, 2, 3, 4, 5, 6, 7에서 8번째. 그럼 8번째가 어디 있는지 봐봐. 여기에 1명, 얘 누적 4명, 얘 누적 9명이야. 그럼 8번째는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럼 중앙값이 얼마인 거야? 중앙값이 5명, 중앙값이 몇
몇이야? 중앙값 3이라고. 그래서 중앙값 3. 최빈값은 누가 제일 학생수가 많아? 몇 번 간 게 학생수 제일 많아? 학생수 제일 많이 간 게 5명, 3번이죠? 그래서 최빈값도 이렇게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자료를 보고 우리가 추론하는 거야. 추론을 해봅시다. 자, 뭐냐면 554번. 자, 6개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놔야 됐대요. 자, 크기 순서대로 놔야 됐대. 7, 10, x, 18, 27, 32. 자, 그랬더니 중앙값이 14래요. 자, 중앙값 6개인데 그럼 중앙값이 어디야 돼? 6개 중앙값. 이 딱 한가운데 반으로 쪼개서 이 가운데 얘네들의 평균 x와 18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 거라고. x 더하기 18을 2로 나눈 게 중앙값 얼마? 14래요. 그래서 x가 얼마냐 물어본 거죠. 그럼 x 더하기 18은 양변에 2 곱해서 28이니까 x는 얼마가 되더라? x는 10이 되더라. 자, 우리 556번처럼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봐봅시다. 자, 556. 자, 용돈. 학생. 자, 한 달 동안에 7만 원 받는 친구가 X명, 8만 원 받는 친구는 3명, 9만 원 받는 친구는 2명, 10만 원 받는 친구는 9명, Y명이래. 근데 다 해서 몇 명이래요? 이 반의 친구들이 조사한 게 10명이래. 그러면 표를 이렇게 쓰고 여기에 전체 10 일단 이렇게 먼저 써볼게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세울 수 있어. 뭐? 학생 수의 합이 10이니까 얘네들을 싹 더해서 결국에는 x 더하기 y가 몇이 돼야 돼? x 더하기 y가 5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얘네들의 평균이 8만 원이래요.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모든 학생들의 용돈 다 더해가지고 몇으로 나누면 돼? 학생 수 10으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모든 용돈이란 게 뭐야? 이 7만 원 받은 애들이 X명 있으니까 얼마만큼? 7X만 원. 8만 원 받는 애들이 3명 있으니까 24만 원. 9만 원 받는 친구들이 2명이니까 18만 원. 10만 원 받는 친구들 Y 있으니까 10Y만 원 해서 이 값을 학생 수 10으로 나눠주는 게 평균 8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7x 더하기 10y 더하기 42가 80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이 요놈이죠. 7x 더하기 10y는 38이다. 두 번째 식. 그러면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으로 x랑 y의 값을 구해내라. 자, 그 문제로. 그래서 이제 최빈값 구하랬어. 최빈값. 자, 그럼 이거 한번 x, y값 얼른 구해봐. x, y값 계산해서 얼른 해봐. x 더하기 y가 5였죠. 5. 그 다음에 2로 나눠서 2로 못 나누네. 그냥 7x 더하기 10y가 38. 자, 연립방정식으로 x, y값 얼른 구해서 알려주세요. 나왔어? x가 얼마 나와야 돼? x4, y1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 학생이 4명, 여기 학생이 1명이래. 그럼 최빈값은 뭐야? 최빈값은 이 숫자 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학생 제일 많은 게 몇이냐 물어본 거예요. 7만 원이죠. 그래서 최빈값은 7이다. 자, 558번 한번 해보세요. 저거 좀 어려워요. 558번.
자, 예상을 하는 거야. A, B는 지금 내가 어떤 값인지 몰라. 이게 순서대로 나열된 게 아니야. A, B가 안 주어졌어. 그냥 A, B를 뒤로 뺀 거야. 그러면 일단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만 써볼게. 2, 3, 8.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A, B가 지금 어디에 들어갈지는 몰라.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앙값이 6이라고 했어. 근데 얘는 별량의 개수가 몇 개야? 5개죠. 홀수에 있을 때는 정말 딱 한가운데 있는 애가 뭐야? 중앙값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가운데 값이 6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5개인데 가운데 값이 6이 돼야 돼? 그러면 6이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돼야 중앙값이 6이 될 수 있겠죠. 요놈의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근데 A가 더 작다고 했기 때문에 요놈이 바로 A가 되는 거예요. A의 값이 바로 6이에요. 자, 그럼 이제 A가 6인 거 알았어. 자, 이제 요놈 6으로 바꿔놓고 이제 알고 있는 값 써볼게. 또 6, 7, 13이에요. 자, 그런데 중앙값이 9라고 했는데 B가 만약에 13보다 커서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B가 만약에 여기에 있어. 그러면 중앙값 4개의 중앙값이면 이 딱 가운데 있는 요놈들의 평균을 구해야 돼. 그래서 7 더하기 13을 2로 나눠봤더니 10이 나와요. 그럼 이때 자료는 중앙값이 10인데 문제에서 9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겠죠. 그러면 B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B가 어디로 와야 돼? B가 1로 와야 돼. B가 여기로 와야 돼. 여기. 그래서 이 7과 B의 중앙값 7 더하기 B를 2로 나눈 값이 9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7 더하기 B는 18이니까 B는 얼마다? B의 값은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추론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오셔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고3 때 수능을 봐. 그러면 지금 교육과정하고는 이제 달라진 게 이제 지금 올라가는 고2들, 그러니까 지금 고2 올라가는 애들부터 수능에 원래 그동안 차이점은 고등학교 이제 지금 고3들은 수원과 수투라는 공통 과목이 있고 공통 과목 22문제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라는 선택 과목이 있었어. 선택 과목 8문제. 해서 이 중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30문제를 시험 봐요. 몇 분 동안? 몇 분 동안 시험 보게? 30문제 몇 분 동안 봐야 되겠어? 알아? 몇 분 동안 뭔지 알아? 알아? 희진이 알아? 짐이 알아? 몇 분 동안 뭔지? 100분 동안 30문제를 봐요. 자, 이렇게 들으면 너무 쉬운데? 당연히 어렵죠. 100분 준 이유가 다 있겠죠? 마지막 문제는 풀이가 이 칠판이 부족해. 쓰다 보면은 A4 용지 한 장 분량 나오기도 해. 풀이가. 그러니까 부족해. 아무튼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뭐야? 이 교육과정은 1, 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올해 고3까지만. 그러면 지금부터 22 개정, 22년도 개정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고2들부터 올라가는 고2들. 자, 22 개정에서는 얘네들 이름이 일단 바뀌었고 대수, 미적분, 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졌고 그냥 확률과 통계가 들어와서 이렇게 30문제를 그냥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확률과 통계가 뭐야? 필수 과목이 된 거야. 수능 필수 과목. 근데 그 필수 과목에서 나오는 제일 많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말 그대로 확률과 통계야.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와 확률이 나와. 또 나와. 근데 이제 더 어렵게 나오겠지. 당연히 더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구하는 방법. 너네는 기껏해야 자격이 같은 경우, 자격이 다른 경우 해가지고 나누는 거. 근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격이 같은 경우를 조합, 자격이 다른 경우를 순열이라고 해. 그걸 배웠어.
근데 이제 고등 확률과 통계는 거기에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추가되고 원래 지금 교육 과정에서 원순열이란 게 있었는데 걔는 일단 삭제됐고 아무튼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가지고 확률을 구하고 확률만 구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알고 있는 기존에 배운 확률이 아니라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또 있고 그리고 나서 통계 파트를 넘어가면 지금 오늘 배우는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을 구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함수 이제 통계인데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야. 함수로. 그래서 그걸 뭐 확률 밀도 함수니, 확률 질량 함수니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막 나눠서 또 더럽게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그니까 그만큼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이 3포도 편차와 분산, 표준 편차, 특히 분산과 표준 편차 그리고 평균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에서 자주 나와요. 자주. 그러니까 지금 잘 해놔야 나중에 아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서 책에 보다시피 3포도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자료를 조사를 할 거야. 뭐 어떤 걸 조사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방금 했던 것처럼 친구들이 얼만큼 용돈을 받는지 조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의 키를 조사할 수도 있고 몸무게를 조사할 수도 있고 수학 성적을 조사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 하루에 뭐 게임하는 시간을 조사할 수도 있고 공부하는 시간 또 뭐 있을까? 하루에 운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조사할 수 있어. 그 자료를 조사해서 그 자료들을 별량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별량들을 이제 그래프에다가 점을 하나하나 다 찍어볼 거야. 또는 이제 그래프를 이제 표현을 해볼 건데 그 별량들이 점을 찍어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얼만큼 흩어져 있는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수로 표현해 본 게 바로 3포도예요. 그러니까 많이 흩어져 있으면 값이 클 거고 조금만 흩어져 있으면 값이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편차라는 게 있어. 이 편차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대표값 중에 제일 많이 쓰던 게 뭐야?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 중에서 너네가 뭐가 제일 많이 써봤어? 이 셋 중에서 살면서 중앙값, 최빈값은 애초에 들어본 적이 없잖아. 평균은 써봤죠? 학교 점수 성적 낼 때. 자, 편차는 뭐냐면 이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는 게 바로 편차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쌤이 자료를 몇 개 써볼게. 예를 들어서 뭐 등급의 평균을 뭐 1등, 2등, 3등 이런 걸 뭐 1점부터 5점까지 있는 점수가 시험이 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점, 2점, 3점, 4점, 5점 그냥 이렇게 골고루 다 받았대. 자, 얘네들의 평균을 먼저 구해볼까요? 이 하나하나의 값이 전부 다 별량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의 평균은 이 별량들을 모두 더해서 별량의 개수 5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이 3이었어. 그러면 편차는 어떻게 되냐? 지금 표로 정리를 해보면 별량은 1, 2, 3, 4, 5인데 자 이제 편차는 어떻게 되냐면 편차는 이 별량에서 평균 3을 빼봐. 1 빼기 3이 얼마야? 1 빼기 3 마이너스 2죠. 2 빼기 3, 3 빼기 3, 4 빼기 3, 5 빼기 3 이런 식으로 조사를 이제 편차를 썼어. 그랬더니 편차를 다 더하니까 어때? 이 편차의 합이 몇으로 나와요? 다 더하면 0 나오죠. 이게 편차의 첫 번째 특징.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항상 0이다.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줄 때 편차를 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편차를 가지고 미지수 이제 여기를 비워놔서 얘가 몇일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편차의 합이 0이 돼야 돼. 그래서 그렇게 미지수의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이게 편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차를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뭘 구할 거냐면 분산을 구할 거고 이 분산을 통해서 표준 편차를 구할 거예요.
이 분산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얘네들은 같은 의미인데 얘네들의 의미는 결국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흩어진 정도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흩어진 정도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흩어져 있는지를 조사했어. 그게 뭐야? 그게 바로 편차야. 편차. 평균으로부터 얼만큼씩 다 떨어져 있는가. 이 평균으로부터 뭐 얘는 1만큼 떨어져 있고 2만큼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3만큼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편차들을 쉽게 말해서 얘는 뭐야?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 편차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했어. 그러니까 뭐야? 이걸로 조사해보자. 얘네들을 다 제곱했어. 그러면 제곱해서 4 편차의 제곱은 4, 1, 0, 1, 4죠. 그럼 뭐해?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돼. 그래서 분산은 뭐가 되냐면 저 편차의 제곱들을 4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4를 5로 나눌 거예요. 개수가 5개니까. 그럼 분자가 합이 얼마야? 10이니까 5로 나누면 2죠? 분산이 바로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표준 편차는 뭐가 되냐?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운 거. 이게 바로 표준 편차 분산이야. 그래서 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 보고 우리가 뭘 조사할 수 있냐면 자료들을 조사했을 때 어떤 자료는 분산이 이렇게 2가 나왔을 수도 있고 어떤 자료는 표준 편차의 루트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자료는 표준 편차가 10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자료는 표준 편차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진짜 그럴 일은 없지만 표준 편차가 0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자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값들을 표준 편차를 비교해서 어떤 반이 예를 들어서 각 반의 평균을 냈는데 수학 점수 평균을 냈는데 어떤 반은 표준 편차가 10이야. 어떤 반은 표준 편차가 15야. 어떤 반은 표준 편차가 3이야. 그걸 보고 이 반은 전체적으로 다 점수대가 비슷하구나 이걸 조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조사하냐? 잘 봐. 이 분산과 표준 편차는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그러면 편차가 크면 클수록 이 합이 클까 작을까? 편차를 제곱했대. 이 편차들을 제곱했는데 편차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제곱한 값도 커지겠죠. 그러면 제곱한 값이 커지면 분산한 값도 분산이나 표준 편차의 값도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러면 이 편차의 의미는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걸 본 거야. 그러면 말 그대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커진다라는 건 이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많이 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조사를 했는데 이 값이 커지면 우리는 작아질수록 자료가 고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자료의 이 분산 표준 편차의 값이 커지면 고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럼 그 고르다가 뭐냐? 고르다가 골고루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골고루 있어서 이렇게 값들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고르다의 의미는 우리가 모래사장을 바닷가 가면 모래 알갱이가 고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 모래 알갱이 크기들이 다 거기서 거기야. 비슷비슷해. 고르다의 의미는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많이 모여 있는 거야. 자료들이. 자, 비교를 해볼게. 자, 이렇게 생긴 자료. 일단 정리부터 먼저 해서. 그래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자, 그래서 이제 자료를 한번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서로 비교를 해볼게. 자, 방금 봤던 자료 1, 2, 3, 4, 5여서 요놈의 평균이 3이었으니까 요놈의 편차는 마일 0, 1, 2고 우리가 방금 분산 구했듯이 분산은 2였어요.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2가 되겠죠. 자, 똑같이 다른 5명을 조사했는데 걔네들은 자료가 어떻게 됐냐면 자, 2, 좀만 띄웠을까? 2, 3, 4, 4. 자, 이렇게 생긴 이런 애들의 자료를 조사했고 또 누구를 조사했냐면 이번에는 2, 3, 3, 3. 2, 3, 3, 3, 4라는 점수를 받은 애들을 조사를 했어. 자, 얘네들 평균 구해봅시다. 다 더해서 5로 나눌 거야. 이거 다 더하면 6에다가 3 더해서 얼마야? 20을 5로 나눠서 뭐야? 15를 5로 나눠서 평균 3이에요. 얘도 평균 3이에요. 쌤 일부러 평균 다 똑같이 3이 나오게 썼어. 그럼 요놈의 편차는 평균 3을 빼서 마일 0, 1, 1이에요. 요놈은 편차가 마일 0, 0, 0, 1이에요.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돼? 요놈의 분산은 이 편차들을 모두 제곱해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1이어서 그 값을 5로 나눠. 그랬더니 5분의 4가 즉 0.8이 나왔어. 그럼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는 루트 0.8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놈의 분산은 다 제곱해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이어서 5로 나눴어. 5분의 2니까 얼마야? 0.4야. 그러면 요놈의 표준 편차는 너의 표준 편차는 루트 0.4가 되겠죠. 자, 누가 자료가 값이 제일 커? 루트 0.4, 루트 0.8, 루트 2. 루트 2가 제일 크죠? 제일 작은 건 요놈이죠. 자, 자료를 비교해봐. 평균이 전부 다 3이었어. 평균이 너 3, 너 평균 3, 너 평균 3이야. 자, 그랬더니 자료를 봐봐. 얘 3으로부터 이 평균 3으로부터 어때? 누가 더 평균에 많이 모여있는 값들이야? 얘가 더 많이 모여있는 애들이라고. 얘는 3에서 조금 더 흩어져 있는데 얘는 3에서 완전히 많이 흩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나올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서 다음 중 표준 편차가 큰 거를 고르시오. 작은 걸 고르시오. 자료가 고른 걸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작은 거? 그러면 값들이 제일 비슷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자료가 제일 고른 거라고. 얘 봐봐. 다 333으로 나왔어. 얘는 다 지 맘대로 나왔어. 얘는 뭔가 비슷해. 비슷비슷한 애들이 나왔어. 근데 어때? 평균에 더 많이 모여있는 애가 제일 자료가 고른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문제를 먼저 한번 봐봅시다. 자, 531번 봐볼게요. 4, 10, 9, 15, 22. 자, 이 자료들의 평균을 구하고 편차를 구해보고 해보래. 자, 그러면 먼저 평균 구해봐.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누면 돼? 별량이 5개니까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되겠죠. 자, 다 더해봐. 4 더하기 10 더하기 9 더하기 15 더하기 20이니까 너 14, 너 23, 이렇게 둘이 더하면 37, 다 더하면 60. 자, 60이야. 그러면 평균은 이 별량의 합을 개수 5로 나눠서 평균이 12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편차 조사해 봅시다. 편차는 지금 저 자료들을 별량들을 이 평균으로 다 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3, 3, 10. 그러니까 편차 합이 0이죠.
자,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분산을 구해봐라. 너 분산은 그럼 얼마야? 분산은 지금 구한 편차들을 모두 제곱해서 더해. 64, 4, 9, 9, 100을 더해서 5로 나눌 거예요. 너 68, 너 18, 둘이 더하면 88, 186, 너 더하면 186 이렇게 나오죠? 그럼 186을 5로 나누니까 얼마야? 36이니까 5, 7에 35, 10이니까 37.2 이게 분산이에요.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다? 표준 편차는 이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된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37.2다. 자, 지금 쌤이 계속 분수를 안 쓰고 소수로 쓰고 있어. 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 표현할 때는 항상 소수로 표현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밑에는 편차 533번 보니까 자료가 3, 마오, 0, x인데 이거 x 얼마일까요? 물어봤어. 편차의 합은 항상 몇이다? 편차의 합은 0이다. 그럼 이거 4개 다 더해서 0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라. 그 문제예요.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되고, 자, 이제 쭉 넘어가서 539번, 40번 적어 봐봐. 자, A반하고 B반이 있는데 이 반의 수학 성적을 점수를 냈대. 자, 평균이 A반은 평균이 68점이고 B반도 똑같이 68점이 나왔대. 근데 표준 편차를 보니까 A반은 표준 편차가 루트 10이고 B반은 표준 편차가 루트 30이야. 그럼 어때? 너 뭐 보고 있어? 539번 보라니까. 어때? 평균은 똑같아. 그러면은 반의 성적이 똑같아 보여. 근데 사실은 어느 반이 더 시험을 잘 봤니? 라고 물어보면 잘 봐봐.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평균에 많이 모여있는 거라 했어. 그러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를 68점을 맞은 애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68점 맞은 애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누가 더 잘 봤냐라고 하면은 똑같아. 평균은 똑같으니까. 근데 누가 더 고르게 봤냐라고 하면은 A반이 더 성적이 고른 거라고. 누가 더 고르냐라고 물어보면 표준 편차가 낮은 걸 찾는 거라고. 그래서 A반이 성적이 B반 성적보다 우수하다. 이거 틀렸죠? 성적 자체는 똑같다. 근데 누가 더 고르냐라고 하면 A반의 성적이 B반의 성적보다는 고르다고.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뒤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넘어서 유형 6번. 자, 559번. 자, 학생 A, B, C, D, E 여기가 편차를 조사했대. 편차. 그래서 편차가 마사 2, A, 3, B래. 그래서 편차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이 5개의 값들을 모두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다 더해봐.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평균이 82점인데 자, 네 번째 점수가 실제 몇 점이었을까? 자, 1차, 2차, 3차 시험, 4차 시험이 있었고 이때 연원들의 편차를 알려줬어. 편차가 마이너스 5, 2, 4, x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편차의 합은 얼마가 나와야 돼?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나와야 되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x의 값 얼마나요? 다 더해서 연결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평균이 82점이래. 평균이 82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편차가 궁금한 게 아니라 원래 진짜 4차 이 점수 요놈의 점수가 궁금한 거야. 근데 편차라는 건 뭐였어? 이 편차의 의미는 편차는 지금 주어진 별량에서 그러니까 이 점수에서 평균만큼을 뺀 거야. 평균만큼. 그럼 반대로 진짜 별량을 구하고 싶으면 편차에다가 평균을 다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점에다가 평균 82점을 더하니까 몇 점이 되는 거야? 81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4차에서는 점수가 81점이 나왔다. 자, 568번. 자, 편차 알려줬네요. 자, 월요일. 근데 뭐지? 뭘 조사한 거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판매 개수 월, 화, 수, 목, 금. 자, 편차를 알려줬죠. 편차. 판매 개수의 편차가 5, 3, 마3, 마1, 그 다음에 빈칸인데 우리가 일단 편차를 구할 수 있죠. 합이 0이 되려면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4라는 건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분산을 구해보래요. 자, 분산 어떻게 구해? 분산은 이 편차를 모두 제곱해서 25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16 편차의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이 개수 5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봅시다. 요놈이 우리 계산 이렇게 더하면 10이고 이렇게 더하면 25니까 다 더하면 60이네. 60을 5로 나눴으니까 12가 되겠죠. 분산은 10이에요. 분산 12.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얼마다? 표준 편차는 루트 10이다. 루트 12는 내가 식변형에서 2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574번 먼저 볼 건데 자, 574번은 원래 우리가 푸는 방법,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풀어보고 쌤이 새로운 공식을 하나 알려줄 거예요. 자, 574번. 자, 별량 3하고 5하고 x하고 y의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3이래. 자, 표준 편차가 루트 3이라는 건 분산은 얼마였다라는 거야? 표준 편차가 루트 3이니까 분산은 3이 되겠죠. 제곱해서 루트 씌워놨던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고 했어. 문제에서.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x제곱과 y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너를 구해버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평균이 3이라는 건 얘네들을 모두 더해서 8 더하기 x 더하기 y를 별량의 개수 4로 나눴더니 평균이 3이래요. 그러면 8 더하기 x 더하기 y는 12가 될 거고 x 더하기 y는 4가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을 하나 구해놓고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해? 분산은 저 별량들을 먼저 편차를 구해야 돼. 그러면 편차를 구할 거니까 편차는 평균을 다 빼서 편차를 빼서 0, 2, x 빼기 3, y 빼기 3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 편차들을 제곱해서 0 더하기 4 더하기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3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4로 나눴더니 분산 3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이제 진짜 전개해 볼 건데 나중에 하고 그러면 양면에 4 곱하고 4 곱해서 4 빼면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이 4 곱해서 10이고 4를 빼서 8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이제 전개할 거야. 요놈 전개식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더하기 18이 8이죠. 9 더하기 9 다 생략한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이 값 알아. 여기 알아.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여기 있어. 식 정리하면 되지.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너 넘어가고 8에서 18 빼고 6배를 더했으니까 24를 더했어. 그럼 얼마야? 14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4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에요. 지금 풀이는 정석 풀이법이에요. 네, 사실 정석 풀이법인데 정확히는 중등 과정의 풀이법이에요. 중등 과정. 중등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 특히 언제? 이거 언제 써야 되겠어? 이런 거. 객관식이나 단답형은 풀이 봐, 안 봐? 안 봐. 서술형에서 이렇게 써야 된다고 문제 풀 때. 자, 그런데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사실 하나 더 있어. 분산의 공식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분산의 공식은 이 편차를 구해서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뺐어. 편차에 자 이렇게 쓸게요. 자 별량에서 평균을 뺐어. 이걸 우리가 편차라고 하죠. 이 별량에서 평균을 뺀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해서 그놈의 별량의 개수로 나눴어. 이게 분산이야. 근데 사실은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처음부터 별량을 제곱해서 이 별량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야. 별량의 제곱의 합을 구해서 별량의 개수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값의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면 이 값들의 제곱해서 평균을 구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 별량들을 제곱해서 자 여기서 이 별량들을 모두 제곱해. 그래서 더해. 그러면은 9 더하기 25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서 문제에서 알려준 평균의 제곱을 빼면 3의 제곱을 빼면 분산 3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어때? 내가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여기서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값 구하시오. 이런 문제에서 좀 많이 쓰이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 어디서 나오냐? 얘는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나와요. 확률과 통계에서. 근데 알려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풀고 있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풀 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객관식이나 단답형은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빨리 줄여서 서술형 써야 되잖아. 그럴 때 이제 써먹으라고 알려주는 공식이야. 네, 기본적으로 이 공식으로 푸는 게 맞아. 네, 연습해보라고 이것도. 제곱의 평균, 이 제곱의 평균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뭐다? 분산 3이 된다. 제평.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평평제라고 외우면 돼. 제평평제. 평제. 제곱의 평균을 평균의 제곱으로 뺀다. 제평평제. 자, 그럼 이거 이용해서 하나만 다시 봐볼게. 자, 576번 봐봐. XYZ의 평균이 4고 분산이 1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테니까 너네가 한번 먼저 봐봐야 돼. 자, X, Y, Z의 평균이 4고 분산이 1이에요.
평균이 4, 분산이 1에 그래서 제곱을 평균을 구하랬어. 그럼 너네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중학생식으로 풀려면 얘네들의 평균이 3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에요. 그리고 분산은 얘네들의 편차를 이렇게 다 구해서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한 다음에 이 값을 3으로 나눈 게 바로 분산이라고. 그럼 여기서 x-4의 제곱, y-4의 제곱, z-4의 제곱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싹 전개해보면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8z, 16 더하기 16 더하기 16이니까 48은 6이다. 그럼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6에서 48 빼고 xy, z의 합 구했었죠? 요놈의 8배 96을 더해서 얼마가 된다? 54가 된다. 그래서 요놈의 제곱의 평균이 얼마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을 3으로 나눠서 평균이 18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게 중등과정. 근데 우리가 고등과정 스타일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 평균이 4래. 그러면 내 분산이 1에 그러면 x제곱 y제곱 z제곱을 3으로 나눠서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평균의 제곱을 빼니까 분산 2보다 끝이라고. 끝났다고. 바로 나온다고. 그래서 2 더하기 16이니까 얼마야? 18. 끝나잖아 이렇게. 내가 중학교 스타일은 저렇게 생략해서 5줄, 4줄 쓴 거를 한 줄로 끝났죠. 그래서 쌤이 공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분산의 두 번째 공식 뭐?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고. 줄여서 제평평제 연홈을 써서 문제를 푸시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여기까지.